남편이 떠난 그날 병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윤정이는 남편 윤기준의 손을 잡은 채 마지막 숨을 지켜봤어요. 그때 병실 한쪽에서 며느리 한세진이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찍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처음엔 단순히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눈빛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돌아가실까요? 장례 준비를 해야 해요. 한세진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서두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이상한 점은 계속됐어요. 큰아들 윤상민과 며느리가 수시로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 친지들 사이에서 오가는 의미심장한 시선들. 마치 모두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로 흘러나오는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래? 큰아들이 물려받는다던데. 치매가 있다면서. 아직 정정하신 것 같은데. 윤정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일군 회사였어요. 그런데 왜 모두가 자신을 배제한 채 이야기하는 걸까요? 장례를 마치고 빈소를 정리하던 중 남편의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필체로 단 한마디가 적혀 있었어요. 조심해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무엇을 경고하려 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윤정이는 문득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현관에 놓인 낯선 신발들, 거실에서 들려오는 자식들의 웃음소리. 어머니 오셨어요? 윤상민이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어요. 옆에 선 한세진은 태연하게 차를 내왔습니다. 좀 쉬세요. 저희가 다 할 테니까요. 윤정이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옷장을 열자 남편의 옷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너무 깔끔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서랍에서 약통을 꺼내 약을 먹으려는데 딸 윤지수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요새 가끔 기억이 안 나는 일 있으신가요? 뜬금없는 질문에 윤정이는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소리니? 난 멀쩡하단다. 윤지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드실까 봐요. 그날 밤 윤정이는 잠들지 못했어요. 남편의 마지막 경고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차갑게 방을 비추었고 집안은 평소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발소리와 속삭임으로 가득했어요. 덜컹거리는 서랍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누군가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매일 밤 이어지는 수상한 소리들. 윤정이는 서서히 진실의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남긴 경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사이로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윤정이는 뭔가 이상함을 직감했어요. 상민이 커피를 마시며 건넨 첫 마디가 그 징후였죠. 어머니, 요양원 생각해 보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윤정이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난 아직 멀쩡하단다. 왜 요양원에 가야 하지? 그냥 제안해 본 거예요. 상민이 태연하게 말했지만 옆에서 한세진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태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실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대요. 아버지 병간호하시느라 본인 건강은 못 챙기셨잖아요. 누가 그런 말을 해?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위분이요. 어머니 검사 결과를 봤대요. 윤정희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언제 그런 검사를 받았는지 마음속에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오니 한세진이 장롱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니? 윤정희가 물었습니다. 아, 어머니. 깜짝이야. 그냥 안 입으시는 옷들 정리하려고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숨겨진 의미가 느껴졌어요. 윤정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서재로 향했어요. 남편의 서류들을 살펴봐야 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누군가 서류를 뒤적이다 황급히 서랍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상민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갑자기 오세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내 집인데 왜 갑자기 오면 안 되니?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윤정이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상민아, 너희 아버지와 난 이 회사를 함께 읽었어. 내가 모르는 일은 없단다. 상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어머니. 그냥 어머니 걱정되어서 그래요.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요. 윤정이는 아들이 나간 후 서재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서류들이 미묘하게 자리를 바꾸었어요. 남편이 평소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금고도 열려 있었죠. 윤정이는 금고 안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열자 유언장과 회사 소유권 증명서 그리고 짧은 편지가 나왔습니다. 정희야, 내가 없으면 아이들이 욕심을 부릴지도 모른다. 모든 준비는 해뒀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정미란을 찾아가거라. 그녀가 도울 것이다. 정미란. 남편의 오랜 비서였습니다. 윤정이는 가슴이 뛰었어요. 남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준비했던 것일까요? 다음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매물 내놓으신 부동산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윤정이는 놀랐어요. 무슨 매물이요? 어제 의뢰받은 자택 매물이요. 윤상민님께서 신청하셨는데.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는 윤정희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이제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치매 진단, 요양원 이야기, 집 매도 시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이는 조용히 병원을 찾았어요. 사위 장성우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간호사를 만나 물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검사를 받았죠?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최근에 방문하신 기록이 없는데요. 윤정희의 마음속에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남긴 마지막 단서를 찾아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 새벽 윤정희는 일찍 일어나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위화감과 부자연스러움이 이제는 확신으로 변했어요. 자식들의 행동,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서재의 서류들. 모든 것이 커다란 음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발견했어요. 정밀한 그리고 전화번호. 윤정희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란 씨, 나예요. 윤정희.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모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언젠가 연락하실 거라고 하셨죠.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정미라는 까만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요. 상민 씨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증거, 세진 씨의 계획, 그리고 정미란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사위분이 조작한 치매 진단서까지요. 윤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세진 씨의 친정이 재정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회사를 팔아 그쪽을 살리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희는 차창 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넘게 키워온 자식들, 그들이 이런 배신을 꾸미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부동산 중개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현관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윤상민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윤정희는 재빨리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2달 내로 계약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요양원 입소는 언제쯤 예정이신가요? 중개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진단서도 준비됐고 어머니도 곧 설득될 거예요. 윤정희는 차가운 돌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자신이 없는 새 집은 이미 팔리고 있었고 요양원행은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잠시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심해라. 결심했습니다. 이제 수동적으로 당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증거를 모으고 적절한 때에 진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며칠 후 윤정희는 며느리의 서랍을 뒤지다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꼼꼼하게 적힌 일정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치매 진단서 준비 마이너스 완료. 요양원 계약금 마이너스 완료. 집 매각 계약 마이너스 진행 중. 회사 주식 이전 마이너스 진행 중. 할아버지 제사 마이너스 이후 모든 절차 마무리.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적힌 할아버지 제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남편의 첫 제사,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이 벌어질 예정이었어요. 윤정희는 수첩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의 장미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장미였습니다. 강인함과 용기를 상징한다며 항상 정원을 가꾸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보,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예요.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들 제가 지켜낼게요. 윤정희는 그날 밤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사날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에요. 단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윤지수와 태호,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윤지수는 최근 불안해 보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번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사 전날 윤정희는 윤지수를 불러 차를 대접했어요. 지수야, 무슨 말하고 싶은 거 있니? 윤지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단다. 윤정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윤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한세진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내일 제사 준비해야 하는데 일찍 주무세요. 윤지수는 입을 다물었고 윤정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은 내일로 미뤄졌어요. 제사 전날 밤 윤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달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기준의 영혼이 자신을 지켜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그려졌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사 준비로 집안이 분주했어요. 한세진은 부엌에서 솜씨 좋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윤상민은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이었죠. 어머니, 이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한세진이 불렀어요. 윤정희는 조용히 다가가 도왔습니다. 며느리의 손길은 능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 모든 것이 가식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세진 씨, 우리 기준이가 좋아하던 도미는 어쩌고? 윤정희가 물었어요. 아, 맞다. 깜빡했네요. 상민 씨, 도미 좀 사다 주세요. 한세진이 외쳤습니다. 윤상민이 나간 사이 윤태호가 조용히 다가와 윤정희의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2 사람은 조용한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장미꽃 사이로 부는 바람이 2 사람의 대화를 덮었어요. 어머니, 사실 상민 형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어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윤정희는 놀란 척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세진 씨 친정이 부도 위기래요.
그 돈으로 그쪽을 살리려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윤태호는 잠시 망설이다 계속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이미 치매 진단서도 만들어 놨대요. 알고 있었니?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태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고민했죠. 어머니, 오늘 제사 후에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할 거예요. 절대 찍으시면 안 돼요. 갑작스러운 태호의 고백에 윤정희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경계하게 됐어요.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고맙다, 태호야. 하지만 내 형을 어떻게 믿지 않겠니? 윤태호는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제가 검찰에 있을 때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의 진심은 눈빛에서 보인다고요. 형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지수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불안함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하지만 그때 윤상민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도미가 들려 있었어요. 제사 준비 다 됐나요? 윤지수는 다시 입을 다물었고 윤정희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딸에게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뜻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일가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희는 정장을 차려입고 내려왔어요. 평소보다 더 당당한 모습이었죠. 한세진이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차려입으실 필요 없으셨는데. 남편 제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윤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제사상이 완벽하게 차려졌습니다. 윤기준의 사진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놓였어요. 까만 제사상 위로 올려진 도미는 마치 이 가족의 비밀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제사가 시작되기 직전 윤상민이 윤정희에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사 후에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아버지 유산 정리할 게 있어서요. 윤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좋다. 마침내 제사가 시작됐어요. 모두가 엄숙한 표정으로 앉았지만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윤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모든 것 제가 지켜낼게요. 윤상민이 술을 따르려는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사 시간에 손님이라니? 내가 나가볼게. 윤정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정미란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변호사와 경찰, 그리고 낯선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윤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누구십니까? 윤상민이 현관으로 다가왔어요. 정미란을 발견하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란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들어오세요. 제사 중이지만 더 중요한 일이 생겼네요. 한세진이 황급히 다가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시죠? 제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 제사는 중요해. 하지만 진실은 더 중요하단다. 윤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모두가 거실로 모였어요. 제사상 앞에서 낯선 방문객들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상민과 한세진은 불안해 보였고 윤지수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윤태우만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소개할게요. 윤정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정미란 씨, 기준이의 오랜 비서예요. 그리고 이쪽은 박 변호사님, 그리고 김 형사님이시고요.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윤상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신지.
윤정이는 그의 말을 자르며 제사상으로 다가갔어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돌아서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상민아, 내가 회사 자금 5억 원을 빼돌린 증거가 여기 있단다. 정미란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윤상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세진아, 당신이 친정을 살리기 위해 우리 집을 몰래 팔려고 했던 계약서도 있어요. 한세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건... 앉아. 윤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한세진은 충격을 받은 듯 주저앉았습니다. 윤정희는 계속해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성우가 조작한 치매 진단서. 난 한 번도 검사받은 적 없는데 말이지. 윤지수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수야, 내가 알고 있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용기가 없었던 거지. 윤정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윤태호가 일어나 윤정의 옆에 섰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형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윤상민이 갑자기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다들 나한테 등 돌리는 거야? 가족이라면서. 그 순간 윤정이는 제사상 위에 있던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당신 마실 차례였는데 내가 마실게요. 한 모금 마신 후 그녀는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갑자기 윤상민이 벌떡 일어나 제사상을 뒤엎었습니다. 까만 제사상 위로 흩어진 도미 살점은 마치 무너진 가족의 조각 같았어요.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아버지는 항상 회사만 생각했어. 우리 가족은? 난 늘 뒷전이었다고.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윤상민 씨,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동행을 요청합니다. 한세진은 갑자기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문 앞에는 이미 또 다른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붙잡힌 한세진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어요. 이럴 수는 없어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내 부모님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윤정이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족의 붕괴를 목격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윤상민과 한세진을 데리고 나간 후 거실에는 윤정희와 윤지수, 윤태호만 남았어요. 엎어진 제사상은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의 사진만이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윤지수가 흐느끼며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어요. 윤정이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윤태호가 물었습니다. 윤정이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너희 아버지가 알려주셨단다. 그리고 나도 바보는 아니었지. 그날 밤 엎어진 제사상을 정리하며 윤정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의 배신은 아팠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의 장미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장미였습니다. 오랫동안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윤태호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식탁에는 윤태호와 윤지수만이 앉아 있었어요. 어제의 혼란이 거짓말처럼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봤어요. 윤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모든 걸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어요. 오빠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걸 알았는데도. 윤정이는 딸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지수야, 이제 괜찮아.
넌 결국 진실의 편에 섰잖니. 저도 죄송해요, 어머니. 윤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형의 말만 믿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고요. 나중에 진실을 알고 나서도 바로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윤정이는 두 자식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안도가 뒤섞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들 각자의 이유가 있었을 거야.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윤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윤정희는 남편의 비서 정미란과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거실에서 나누는 그들의 대화는 앞으로의 계획에 관한 것이었어요. 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회사의 지분 50%는 사모님 명의로 나머지는 자선재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회장님의 마지막 뜻이었습니다. 자선재단이요? 윤정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어요. 윤기준 자선재단,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재단이죠. 윤정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있었어요. 소외된 이들을 돕고자 했던 그의 마음이 이런 형태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오후 윤정희는 구치소를 찾았어요. 윤상민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차가운 면회실에서 마주한 아들의 모습은 처연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수십 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왜 오셨어요? 윤상민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듣고 싶어서. 윤정희가 담담하게 물었어요. 윤상민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그냥 잠깐 돈이 필요했어요. 세진 친정이 위기였거든요. 갚을 생각이었는데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욕심이 생겼어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난 아버지가 아니었죠. 윤정희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 아버지도 처음부터 성공한 게 아니야. 실패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어. 하지만 그는 결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았단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윤상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윤정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윤정희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잘못은 분명했지만 그래도 자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들렀어요. 사위 장성우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의사 가운을 입은 채 불안한 표정으로 윤정희를 맞이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전 그저. 성우 씨, 당신은 의사야.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 진단서를 써줄 수 있었지? 윤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장성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상민이 압박을 했습니다. 제가 약했어요. 면허 정지는 피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병원을 나서는 윤정희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복수나 분노가 아닌 진실과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희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당신이 남겨준 모든 것들 이제 제대로 써볼게요. 자선재단. 당신다운 생각이에요. 남편의 사진 속 미소는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너의 시간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정희의 집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채워졌어요. 더 이상 음모와 불안이 떠도는 공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마당의 장미들은 더욱 선명한 빛깔로 피어났고 아침마다 그 향기가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어머니, 비서분들이 오셨어요. 윤태호가 현관에서 불렀습니다. 정미란을 비롯한 회사 임원들이 거실에 모였어요.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어딘가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회사의 새 대표이사를. 윤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30년간 남편과 함께 일궈온 회사였어요.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난 직접 경영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 자리는 지킬 겁니다. 윤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 부장님을 대표이사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자선재단 설립도 서두르세요. 회의가 끝나고 윤정희는 정미란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남편 곁에서 일해온 비서는 이제 윤정희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료가 되었어요. 사모님,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이 편지를 남기셨어요. 적절한 때가 오면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때가 온 것 같네요. 봉투를 받아든 윤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쓰인 편지를 천천히 펼쳤어요. 정희에게. 내가 없는 지금 넌 많이 혼란스러울 거야. 하지만 내가 알던 정희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었어. 하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자선재단은 내 오랜 꿈이었어. 이제 그 꿈을 내가 이어가 주길 바라. 항상 너를 사랑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마이너스 기준.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윤정희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걱정 마세요. 당신의 꿈 제가 이뤄낼게요. 오후 윤정희는 윤지수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윤지수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했어요. 정말 괜찮은 거니? 윤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성우 오빠가 한 일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도 제 삶을 다시 찾고 싶어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윤지수가 문득 멈춰 섰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오빠와 세진 언니가 어머니께 한 일을 알면서도. 윤정희는 딸의 말을 자르며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만하렴. 중요한 건 앞으로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교도소에서였습니다. 어머니. 윤상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면회 오실 수 있으신가요? 다음 날 윤정희는 다시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 만난 윤상민은 조금 달라 보였어요. 눈빛에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윤정희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세진은 도주했대요. 해외로 나갔다고 하더군요. 윤상민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세진만 탓할 수 없어요. 내가 진심으로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단다. 윤정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구치소를 나오며 윤정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서의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그 시작이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윤태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어머니, 제가 결정했습니다. 검찰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대신 자선재단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윤정희는 놀랐습니다. 정말이니? 넌 검사가 꿈이었잖아. 맞아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어요. 정의는 법정에서만 실현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윤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내 아버지가 알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날 밤 윤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미소 지으며 나타났어요. 잘하고 있어, 정희야. 다음 날 아침 윤정희는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미꽃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문득 이웃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혜 씨, 요즘 정말 달라 보이네요. 더 강해지신 것 같아요. 윤정이는 미소 지었어요. 그런가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나 봐요. 남편 없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우리 같은 노인네들한테 큰 용기가 됩니다. 그 말에 윤정이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바로 남편이 꿈꾸던 자선재단의 진정한 의미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토록 자선재단을 원했는지. 1년이 흘렀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윤정희의 집 마당을 가로질렀어요. 장미꽃은 계절의 변화에 맞춰 붉은색에서 분홍색으로 색을 바꾸며 피어났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어머니, 준비 다 되셨나요? 윤태호가 현관에서 불렀습니다. 오늘은 남편 윤기준의 두 번째 기일이었어요. 작년과는 달리 이번 제사는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윤지수가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고 거실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제사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 도미 좀 보세요.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잖아요. 윤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도미를 들어 보였습니다. 윤정이는 미소 지었어요. 작년 제사에서 엎어졌던 도미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아프고 혼란스러웠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재단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태우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행사에 어머니께서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한대요. 윤기준 자선재단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고령자 지원 프로그램과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윤정희는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서 중요한 결정들에 참여했고 윤태호는 실무를 책임지는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빠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윤지수가 조심스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윤상민은 여전히 교도소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그는 재소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고 매달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윤정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상민은 편지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출소 후에는 재단에서 일하며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아나가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니, 오빠가 정말 변한 것 같아요. 윤지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진심이지. 저녁이 되자 친지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이번 제사는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어요. 윤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많은 것이 변했어요. 처음엔 무섭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강해졌어요. 제사가 끝난 후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에는 윤정희와 두 자식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요즘 학원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윤지수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작은 영어 학원을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일하니 보람도 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게 좋아요. 윤태호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재단 일이 정말 보람차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감사하다고 하실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윤정희는 두 자식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려운 시간을 거쳐 모두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니, 요즘 동네에서 유명 인사가 되셨더라고요. 윤태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난번 노인정 갔을 때 다들 어머니 이야기뿐이었어요. 윤정희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건데. 평범하지 않아요, 어머니. 윤지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머니처럼 강인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계세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이는 혼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미꽃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문득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심해라. 이제 그 말의 의미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조심하라는 경고가 아니라 용기를 내라는 응원으로 들렸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진실을 찾아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여보. 윤정희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윤정희는 천천히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이웃들과 재단 관계자들이 서 있었어요. 윤 이사장님, 오늘 재단 1주년 기념 행사에 꼭 와주셔야 해요. 윤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빠질 수 있겠어요? 집을 나서며 윤정희는 마당의 장미를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남편이 심어놓은 장미는 이제 더 크고 강하게 자라온 마당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습처럼. 돌아보면 지난 1년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상처와 배신 그리고 회복과 성장.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며 윤정희는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에서 오는 것이구나. 윤정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마당 문을 닫으며 윤정희의 입가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유산을 지키고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준비가. 여보, 이제 저 잘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윤정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활기찬 발걸음으로 자신의 새로운 여정을 향해 나아갔어요.